극복하는 데는 도내 공공의료시설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입니다. 병상 수를 크게 늘리고 의료진 간 협업 체계를 갖춰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했다는 분석입니다. 전북현대가 오늘 홈에서 수원 삼성을 상대로 무관중 개막전에 나섭니다. K리그 사상 최초의 4연패 신화가 쓰여질지 주목됩니다. 수십 년 전 폐허가 된 전주의 한 폐고시원이 공포체험장으로 방치되면서 사고 위험이 커 대책이 시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데에는 도내 공공의료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환자 발생에 대비해 병상을 크게 늘리고 의료진 간 협업 체계를 갖춰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갔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가장 빛이 난 건 지역 공공의료의 역할이었습니다. 지난 1월 발생한 도내 첫 환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폐렴이 상당히 진행돼 있었습니다. 다행히 음압병상과 감염내과 전문의가 배치된 원광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끝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CT상에서 보이는 소견은 굉장히 심하였지만 음성 나온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전염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반에는 도내 의료 체계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전북대와 원대병원, 예수병원을 포함해 감염내과 전문의는 5명에 불과했고 음압병상도 20여 개뿐이었습니다. 하루 많게는 도내 접촉자가 100명 가까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지만 이후 대응은 효과적이었습니다. 감염내과와 예방의학과, 진단의학과 등 도내 의료진들이 머리를 맞댔고 군산과 남원, 진안의료원의 격리병실을 늘리면서 치료병상은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김제 삼성생명연수원까지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면서 대구 경북에서 환자가 300명가량 이송돼 왔지만 병상은 매번 넉넉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수회에 걸쳐 실시해서 100% 안전하게 환자분을 모시고 의료진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의료 체계 덕에 도내 확진 환자 대부분이 완치됐고 나머지도 상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의료진들이 헌신적이고 성심성의껏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도내 코로나 환자 발생이 아주 적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잘 관리해 도내 의료 수준 역시 한 단계 상승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이번 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코로나 이후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와 경제, 환경 분야를 어떻게 분석하고 전망하는지 전문가들의 토론을 정리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국내외 변수로 예단이 어렵지만 대비는 필수라는 게 토론자들의 생각입니다. 5년 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전담 의료 시설과 인력을 순차적으로 확충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설 인프라는 아직 우리가 대규모의 감염병을 이겨내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체감했다. 다만 이번 코로나 위기 극복에 공공의료 체계가 큰 역할을 해온 점은 성과로 꼽혔습니다. 공공병원은 10%였습니다. 민간병원이 90%였고요. 그런데 10%인 공공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의 75%를 진료를 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실효성은 인정하지만 기부금은 지역으로 환원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앙정부 정책이라는 게 지역의 특성들을 반영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후변화가 감염병 발생과 연관이 있는 만큼 자치단체는 집중적이고 과단성 있는 정책 시행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입니다. 저탄소 생활 캠페인이라든가 기후변화 대응 사업과 적응 사업 등을 좀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예고돼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모두에게 적지 않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서울 지역 클럽이 코로나19 뇌관으로 지목되면서 오늘 밤 8시부터 유흥주점에 한해
운영 자제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유흥시설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지난 2일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이태원 킹클럽과 트렁크, 퀸 등의 업소 방문객은 지역 보건소로 전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전주시는 일본에서 입국한 지 사흘 만인 지난 5일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40대 여성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전라북도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노력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송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취임한 김태년 의원과 미래한국당 정운천,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공공의료대학법 통과와 한국탄소진흥원 유치 등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전라북도는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대통령 지역 공약 이행률은 76%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 현재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전북현대와 수원 삼성과의 K리그 개막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관객 입장은 허용되지 않았는데 도내 축구 팬들은 온라인을 통해 응원을 이어갔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유례없는 전염병 사태로 2달 가까이 연기된 K리그가 오늘 개막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정규리그 4연패와 통산 8번째 우승을 노리는 전북현대지만 수원 삼성과의 전반전은 오랜 공백 때문인지 선수들의 몸놀림이 다소 무거워 보였습니다. 개막전이 예년과 달라진 점은 감염병 우려에 관중 없이 경기가 치러진 것. 사전에 등록된 취재진을 제외하면 경기장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웠던 환호와 함성은 멈췄지만 팬들의 응원까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하자며 팬들이 준비한 카드 섹션이 눈에 띄었고 선수들에 대한 애정을 담은 현수막도 응원석 곳곳에 걸렸습니다. 중계방송 외에도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팬들이 오늘 경기를 볼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경기가 중단된 만큼 외신의 관심도 남달랐는데 유럽을 중심으로 전북현대의 경기가 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사상 첫 무관중 시즌을 맞이한 K리그. 하지만 선수들과 팬들의 열정만큼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행사가 전주병원에서 열렸습니다. 임신호 원장과 집행부는 60세 이상 환우들에게 일일이 카네이션을 선사하고 가족들의 품으로 최대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성의 있고 친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로와 쾌유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난달 이상 저온 현상으로 농작물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계속된 저온 현상에 보리의 경우 개화기에 백수 현상이 나타나 수확량이 크게 줄었고 사과, 배 등 상당수 과수는 꽃눈이 죽어 기형과일이나 조기 낙과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익산시는 오는 22일까지 피해 조사를 마친 뒤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전주 진북터널 서신동 방면 출구부에서 차량 14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이 경미한 부상을 입는 등 큰 인명피해는 없었고 연쇄 추돌로 주변 일대에 1시간 넘는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터널 내부에서 최초 발생한 추돌 사고에 충격을 받은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추가 연쇄 추돌로 이어졌다는 운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방치돼 온 전주의 한 폐고시원이 때 아닌 공포체험 명소가 됐습니다. 건물이 낮고 오래돼 사고 위험이 크고 민원도 이어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공포체험 장소로 관심을 끈 전주의 한 폐고시원입니다. 오랜 기간 손길이 닿지 않은 듯 각종 집기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목재로 된 천장 역시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습니다. 유리창은 이렇게 날카롭게 깨진 채 방치돼 있고 복도에는 장애물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겁니다. 해당 폐고시원은 최근 인터넷 방송에 소개되면서 공포체험을 하려는 방문자들이 심심치 않게 찾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머리가 쭈삐쭈삐 쓰지? 근데 딱히 별거 없어 보이는데 머리가 쭈삐쭈삐 쓴다. 주민들은 낡은 폐건물이 경관을 해치는 데다
자칫 범죄 장소로 악용될 수도 있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늦게 등산을 하고 싶어도 여기가 오싹하니까 무서워서 좀 못 오겠더라고요. 좀 시에서 좀 여기를 좀 깨끗하게 조정을 좀 해주셨으면. 해당 고시원 건물은 지난 1985년 지어졌는데 주변 학교가 이전하면서 10여 년 전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매각도 한 데 흉물로 방치된 건데 민원을 접수한 전주시는 서둘러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출입구하고 그 창문 두 개를 좀 4월 말까지 막는다고 했는데 조금 허술하게 마음에 있더라고요. 그거라고 통화를 해서 다시 한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폐건물의 활용 방안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적절한 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남원시와 무주군이 정부 지원과 별도로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무주군은 공무원이 6개 읍면 150개 마을의 각 가정을 방문해 신청서와 수령증을 받고 재난기본소득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부재중으로 전달받지 못한 주민은 오는 29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면 됩니다. 남원시도 제1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는 등 지급 준비를 마치고 정부 지원금을 고려해 9월 초 지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9명이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당은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국가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해당 기부금은 실직자 지원과 고용 유지에 쓰일 예정입니다. 도내 어민들을 돕기 위한 수산물 드라이브스루 판매 행사가 내일 도청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는 고창군 수협과 함께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창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동죽과 바지락, 마른 김, 낙지젓 등 수산 가공식품을 최대 44% 싸게 판매합니다. 학교와 시설 위주의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사회 돌봄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전주시와 완주군이 지역사회 스스로 돌봄을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에 선정돼 9천여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들 시군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문화 복지 사업과 공동육아, 놀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전해드렸습니다.